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공동주거와 관련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는 순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전 동영상까지는 소개하는 판례에서 나올 수 있는 객관식 예상 지문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객관식 예상 지문을 보고 O인지 X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년간 형법으로 먹고 사는 저도 솔직히 못 맞춥니다. 그러니 객관식 예상 지문을 보고 못 푼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객관식 예상 지문을 보시고 부담이 될까 염려되어 이번 동영상부터는 순서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개할 판례가 다루는 죄명 및 법조문과 관련 용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판례가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설명한 후에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례에서 나올 수 있는 객관식 예상 지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판례에 관계되는 비교 판례를 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동영상을 진행하는 것이 구독자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20도 1263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대법관들이 총출동하여 내리는 판결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행위를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건조물 침입죄,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방실 침입죄 등으로 죄명을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란 말이 나옵니다. 주거란 살주와 살거의 합성어이니 사는 곳, 즉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사람이 기거, 생활하면서 침식, 잠자고 먹음에 사용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거하면서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 정도로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주택이 전부 주거입니다. 여러 사람이 살면 공동주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혼자 살지 않고 가족이 살고 있으면 공동주거가 됩니다.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또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공동거주자라고 합니다. 지난 3회 동영상에서 건조물 침입죄를 살펴보면서 침입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3회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침입이란 침범할 침과 들어갈 입의 합성어이니 침범하여 들어간다, 억지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회 동영상에서는 건조물 침입죄가 문제되었는데 건조물 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관리하는 건조물에 억지로 들어간다는 것이 되어 결국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피고인이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직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또 판례에 태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양은 모습태, 모습, 모양, 양의 합성어이니 결국 모습이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사안은 단순합니다. 갑은 A의 처 B와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인 A와 B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출장을 가면서 집을 비우자 B는 갑에게 A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오라고 합니다. 갑이 아파트로 가자 B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갑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B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간통죄가 2016년 1월 6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간통을 혼의 성관계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판례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갑이 들어간 아파트는 A와 B가 부부로 함께 사는 곳이니 공동주거입니다. 당연히. 또 A와 B는 그 아파트에 대해 당연히 공동거주자가 되겠죠. 자,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의 원칙적인 의미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의미죠. 그런데 거주자가 A와 B 두 명입니다. 공동거주자니까요. 자, 갑은 공동거주자인 아내 B의 승낙을 받아 B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으로 아파트에 들어갔으나 간통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공동거주자인 A는 갑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히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갑이 A와 B의 공동주거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는 승낙했지만 나머지 한 명인 A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추정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갑이 A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B가 들어오라고 해서 갑이 들어간 것이니 침입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애매하죠.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전형합의체 판결은 침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속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 행위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행위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거 침입죄란 결국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없을 때 다른 공동거주자가 들어오라고 승낙하여 평화롭게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이 깨질 리가 없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소개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 여기서 갑이죠. 피고인이 A의 부재 중에, 남편 A의 부재 중에 A의 처 B와 혼의 성관계, 아까 간통을 혼의 성관계로 바꾸어 부른다고 그랬죠.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피고인이 B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 안 한다는 겁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남편 A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갑이 A의 부재 중에 A의 처 B와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갑이 B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부재 중인 A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O인가요? X인가요? 이런 경우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판례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X입니다. 판례는 갑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비록 A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왜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하였느냐고 하면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A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전의 대법원 1984년 6월 26일 선고 83도 68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이런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하고자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공동주거와 관련하여 침입의 개념이 좀 바뀝니다. 침입의 개념이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지문, 갑이 A의 부재 중에 A의 처 B와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갑이 B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부재 중인 A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 객관식 예상지문과 관련해서 볼 때 객관식 예상지문에 나오는 갑은 공동 거주자인 B의 승낙을 받아 B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평화롭게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소개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갑은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은 답이 X인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거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